2019년 퍼시스 사무환경 세미나의 주제는 몰입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업무 몰입도를 높이는 사무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2, 이 숫자 제가 뭘 말한다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숫자,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일도 굉장히 많고 복잡해졌고 아침에 출근하면 스케줄러에 회의가 가득한데 또 야근을 또 많이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쵸? 퇴근 시간 되면은 바로 불 꺼지고 이런 것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절대적인 시간을 줄이는 데는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격차에서 권오현 회장이 말씀하신 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던 일들을 한번 좀 비효율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재평가하고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지금 다 그런 고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들이 바뀌는 거구나.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지? 이 고민만 하시면 좋겠는데 고민이 한 가지 더 있으시죠? 저희 앞선 강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저 되게 여러 번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저 너무 전형적인 X세대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지만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에 굉장히 젊은 후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대화할 때 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90년대에 입사한 X세대인데요. 지금 2019년에 입사한 우리 신입사원들하고 제가 살아온 배경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10년 후에는 저희 후배들이 훨씬 이 사무실을 다 가득 채울 거고 저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만들어가고 일할 수 있는 사무 환경을 잘 만들어야지 우리 회사가 더 오래 갈 수 있고 더 영속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 입장이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내가 일하는 사무실은 어느 위치에 와 있으신가요? 네. 네. 혹시 베이비 부머 세대 사무실은 근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제가 사실 입사했을 때는 저는 약간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를 했을 때는 컴퓨터를 모두 다 쓰시기도 하셨지만 컴퓨터를 안 쓰시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구를 보시면 저기 왼쪽 사진 보시면 U자로 생긴 가구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다 모니터를 두고요. 두 명이서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혹시 1인 1PC 보급 이런 단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계시죠? 예, 1인 1PC 보급이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이제 1인 1PC라 하면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컴퓨터를 쓰게 해준다. 지금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 사람이 지금 컴퓨터를 몇 개씩 쓰고 있는데요. 저희 때 그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구도 커다란 CRT 모니터를 넣어야 되니까 책상이 굉장히 많이 뚱뚱해졌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음자 모양으로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장님 자리, 차장님 자리 너무 구분하지 않고 네 명은 한 팀이니까 같은 자리를 써야지 책상도 비슷하게 쓰는 모습들이 등장한 게 저 같은 X세대들이 쓰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사무환경이었고요. 지금 이제 요즘 굉장히 예쁘다라고 견학 많이 가시는 사무실은 이런 사무실이죠. 책상도 일자 책상이고요. 또 책상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소파, 뭐 아니면 라운지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높이 조절되는 책상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진 것들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왼쪽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우리 사무실 이번에 바꿀 건데 우리 저렇게 바꾸자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네, 너무 싫어. 극혐, 저 극혐 상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은 아마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사무 환경이겠지 막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아직 답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 환경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무 환경은 어떨 건지 그리고 그 사무 환경에서 무엇이 중요할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환경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앞서 발표드렸던 그 밀레니얼 세대 워킹 라이프를 연구하게 된 게 그런 이유였습니다. 세대를 잘 이해해야지 더 좋은 사무 환경을 일하는 방식을 일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길게 진행을 했고
나눠드린 그 프로그램과 같이 드린 포스터에 보면 오늘 보셨던 8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 중에서는 뭐 회사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또는 공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어서요. 많은 키워드들 중에서 저희 공간으로 조금 연결시켜 볼 수 있는 키워드들 몇 가지를 찾아서 오늘 몰입이라는 주제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떨 때 몰입이 잘 되시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떨 때 몰입이 잘 되시나요? 좀 되게 막연하시죠? 몰입이 뭐지? 뭐 집중을 잘 되는 걸 말하는 건가? 그럼 제가 반대로 다시 여쭤볼게요. 어떤 일 할 때 제일 재밌으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셨어요?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점심시간이네? 그 뿌듯하죠? 네, 뭐 그런 느낌? 또는 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윗분께서 저희 부사장님께서 일을 주셨는데 목표가 되게 명확한데 세부적인 게 자세하진 않아요. 아, 그럼 이거 내가 일정도 짜보고 하고 싶은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한번 짜볼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일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약간 어렵기는 해요. 지금 당장 답은 모르겠는데 뭔가 팀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뭔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또는 보고 하려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걸 내가 하고 나면 진짜 저 팀에 뭔가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 또는 우리 팀 이거 업무 확 줄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이 그렇게 즐겁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몰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상태라고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 어떤 일에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순간들은 우리가 바로 자율과 효율이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에서도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효율적인 일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몰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동의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자율과 효율의 관점에서 사무 환경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 환경이 만들어진 것에서 직원들이 자율과 효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율과 효율의 분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입니다. 자율이 사실 창의성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자발적인 동기부여랑 연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혹시 읽으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드라이브라는 책의 부제가 창의적인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을 창의적인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조금 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 속에는 자율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굉장히 자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특히나 다양한 경험, 성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인터뷰 진행하면서 밀레니얼 세대 분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제 맞춰서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계시대요. 자율근무제라 함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춰서 본인의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하루는 뭐 쉰다든지 4일은 바짝 일하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 몰입도가 좋아졌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라고 실제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은 생각보다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가치였던 것 같습니다. 자율을 책임 기반의 권한을 부여하고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공한다라는 것들로 정의를 해본다면 자율적인 환경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환경에서의 자율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좀 반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밀레니얼들이 좋아하는 8가지 키워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기 공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환경이 그런 것들을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직원들이 자율적인 환경이라고 느끼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의 업무 공간은 내가 오늘 정해진 자리에 꼭 앉는 게 아니라 그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공간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내가 꼭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꼭 출근해야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업무를 책임감 있게 잘 수행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받는 환경이 된다면 자율적인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직원들은 아마 이렇게 사무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많이 다르시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일하는 순간은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편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 자료도 찾아야 되고 커다란 모니터랑 연결해서 봐야 될 때는 제 앉은 높이에서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책상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뭐 발표 초안을 만든다든지 그럴 때는 저는 아직도 발표 자료 준비할 때 컴퓨터에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에다가 슬라이드 노트 쓰기보다는 출력해서 연필로 사각사각 소리 나면서 쓰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마 이런 공간에서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죠.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왼쪽 사진은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견학 가시는 SKD&D의 사무실인데요. 프로젝트 단위로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는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하면 훨씬 업무 집중도가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물론 혼자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칸칸이 막힌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거는 앞에서 보여드린 공간들의 모습이 다 다른데 뭐가 제일 자율성이 높이는 게 좋고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좋고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게 정답이 없거든요. 직원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 거 제일 좋아할지 몰라요. 그래서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물론 다 준비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좋아하고 또 우리가 사무실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준비했어.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곳에서 선택해서 일을 하세요 라는 느낌으로 공간을 계획해 준다면 훨씬 더 자율적이고 신나게 직원들이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과 프로세스의 제약 없이 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공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요즘 사무 환경 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 회사도 그런데요. 항상 IT 본부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공간에서 해결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전화를 다 없애고 핸드폰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와이파이를 다 세팅한다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근태 시스템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저희 혼자 해결할 수 없죠. 가구나 공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IT가 같이 돼야 되고요. 적지는 않았지만 당연하게 문화적으로도 존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아까 스타트업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이 딱 이 예인 것 같아요. 직급도 없는 것 같고 뭔가 회사가 체계도 없는 것 같고 규칙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직이 굉장히 작다 보니까 한 사람에게 맡겨진 책임이 크고 그 대신에 나 혼자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 자기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높아지는지 아세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자율적인 게 사실 저희가 일하면서 행복하게 느끼는 감정과도 연결된다고 하니 자율은 사무 환경에서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입니다. 방금 굉장히 막 자유롭고 선택하게 해주세요. 몰라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런 다음에 갑자기 효율하면은 뭔가 막 규칙을 세우고 관여하고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네, 자율하고 효율이 왠지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 이 효율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너무 상반되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는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초효율주의자가 밀레니얼 세대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도 실제 회의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다른 팀하고 이렇게 같이 회의를 저희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오랫동안 뭐 10년 동안 봤던 팀장님도 계시고 또 엊그제 뭐 저랑 같이 일했던 팀원들이 저 팀 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같이 회의하다가 뭔가 약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사실 거절하거나 이렇게 이건 우리 팀 일이 아닌 것 같은 이게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간 저희 신입사원들은 바로 이야기하죠. 어떻게 저렇게 돌직구를 날리지 싶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돌고 돌아서 그 일은 저한테 다시 돌아오거든요. 아니면 돌고 돌아서 그 팀한테 다시 가더라고요.
자기 주인을 찾아가기 때문에 돌고 돌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되게 명확하게 말하는 게 밀레니얼들의 솔직함이 때로는 더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뭐 돌직구고 너무 직설적이어가 아니라서요. 최대의 효율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뭐 그런 좀 솔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일하면서의 프로세스도 중요하고 또 아까 뭐 직접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여전히 이런 컴퓨터라든지 프로그램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게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효율을 조직적인 낭비는 없애고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뭐 효율하면 다 그렇게 생각이 나시죠? 그거를 환경으로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예, 효율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 조직의 목표와 나의 가치가 연결되는 환경, 그리고 동료들과 굉장히 관계를 넓힐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업무 방해 요소를 줄여서 내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그런 환경이 바로 효율적인 환경이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볼까요? 공간 느낌이 생각 어떤 건지 잘 보이시나요? 실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 많이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은 저희 회사도 그래요. 뭔가 직무별 모임, 직급 교육 또는 뭐 프로젝트 워크샵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이신 강의 자리는 워크샵 자리로는 조금 부적합하죠. 좀 작은 공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굉장히 가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막은벽 같은 걸 활용해서 공간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타운홀 미팅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모인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 시간 제약 없이 공간 제약 없이 저희 다 움직이자면서요. 그런데 우리 회의할 거니까 몇 시까지 다 모여.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피하게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화상으로 참석할 수도 있고, 만약에 참석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뭐 이런 다양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히스토리를 공유한다면 그때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일에 끈끈이 없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T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넓은 공간도 없고 IT도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조직의 목표와 나의 가치를 연결할 수 없을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작은 이런 직원들이 많이 쓰는 식당이나 휴게 공간 같은 것들도 뭐 보드나 이런 게시 공간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직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사 시간 빼고는 잘 안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공간이 굉장히 아깝게 버려지는데 최근에 저희가 만나는 고객들을 보면 딱 배식을 하는 공간을 거기서 미팅을 하기엔 조금 음식 냄새가 여전히 있으니까 배식을 하는 공간은 조금 공간을 분리하고 직원들이 실제 식사를 하는 공간은 천편일률적인 그냥 식당 테이블을 까는 게 아니라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의 그런 식당 공간을 만들기도 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동아리 모임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으고 하는 것들로 같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서울대학교 김성수 교수님하고 연구했던 결과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해 봤는데 뭐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직원들이 소통을 활발하게 하면 그것들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소통을 통해서 업무 속도도 높아지니까 효율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저희 팀 동료들하고는 항상 가까이 많이 이야기하는 편인데 다른 팀 동료들하고는 회의 자리가 아니면 사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나 뭐 식당 공간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때 한번 눈인사라도 하고 마주친 직원들하고는 다른 일을 할 때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저희 일사라고 하는 친구들 조직 내에 다 있으실 텐데 저 팀 소식도 알고 저 팀에서 어떤 일 하는지도 알고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이 일도 굉장히 제가 보기엔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보가 굉장히 빠르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께서도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공간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몰입을 만드는 요소로 자율과 효율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효율 시작할 때 효율이 자율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은 동의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율은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이다라는 마음이 들면 아 내가 몰입해야지 집중해야지 조금 더 잘해봐야지 하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싹이 틉니다. 그리고 효율은 어떻게 해주냐면 그 마음이 싹 튼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효율을 계속 높여주면 자율적인 것에서 생긴 것들이 높아진 효율로서 저희가 몰입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제일 재밌고 제일 즐겁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 환경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굉장히 좀 제가 담은 사진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더 많은 좋은 환경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 좋은 환경들에 대해서 좀 많이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과 효율을 만드는 또 몰입의 환경 이제 돌아가서 만들어 보실 거죠. 네. 근데 사실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풀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풀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르게 푸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팁이라도 얻어가실 수 있다면 그게 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퍼시스 사무환경 리뉴얼, 퍼시스의 전체 공간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사무환경을 바꾸려고 하는가? 네, 다 그런 고민부터 시작하시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를 하는 회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정의 내리지 않고 예쁜 디자인이나 좋은 디자인만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 의사결정하는 뒷단에 가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무환경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퍼시스 브랜드 사명은 사무환경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무환경 전문가냐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사무환경 전문가가 저희의 목표인데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제안 드리려면 저희가 먼저 경험을 해봐야겠죠. 제가 경험해보지 않고 이게 좋아요 또는 이게 맞아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바꿔봤는데요. 저희는 사무환경을 이런 프로세스로 거쳐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쪽에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어떤 문화를 만들고 싶고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업무 공간을 바꾸는 건 사실 조금 큰일이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분위기의 공간 어디가 있을까? 바로 저희 로비였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느끼셨을 텐데요. 그 로비가 저희가 생각의 정원이라고 저희 여기 계신 박웅현 시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생각의 정원, 직원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목표로 바꾸면서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업무 방식의 변화를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광화문 센터라고 해서 저희 영업 조직 좀 작은 영업 조직을 한번 사무실을 바꿔봤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자율좌석제라든지 스마트 오피스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공간이 바뀌었더니 저희 똑같은 영업사원인데 여기 오금동 본사에 있는 영업팀이랑 광화문 센터에 있는 영업팀이 일하는 방식이 정말 다르고 뭔가 접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이 바뀌면 진짜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에는 저희 연구소의 사무 환경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저희 연구소원들이야말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은 뭔가 또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 스튜디오원 공간을 계획을 했었고요.
창의적인 오피스를 목표로 만들었던 저희 연구소 스튜디오는 밑에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연구소 직원들 10명 중에 7명은 우리 공간은 정말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실제 입주하고 나서 저희가 거주 설문평가를 한 거거든요. 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직원들이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우리 더 많은 조직들이 일하는 이 본사 공간을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본사 공간에 대한 고민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눴던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는 것들에 대한 워크스마트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여기 오금동 본사에 있는 직원들의 무려 80%가 저희 밀레니얼 세대예요. 네,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이미 밀레니얼 세대이고요.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서 더는 늦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3가지 관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 회사가 왜 사무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고민했어요. 공간 디자인 하기 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자체가 저희 회사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릇이 잘 만들어져야지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잘 담을 수가 있고 저희가 쑥쑥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직 변화 전체를 고려해서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저층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과 외부인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공용 공간, 그리고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공간으로 계획했는데 그 가운데서 6, 7, 8층 같은 6, 7, 8 이렇게 3개 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가 브랜드는 다르지만 사업부 조직들은 보통 기획, 마케팅, 영업 그 팀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업무 특성을 가지는 사업부들의 업무 공간은 크게 많이 다르지 않게 계획을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조직 변동이 생겼을 때도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평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을 했는데 저희가 이 공사를 저희가 거주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약간 일부 인원들이 옆 동네로 이사를 가고 조금씩 움직이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근무를 하면서 한 거였기 때문에 공사를 최소화했고요. 또 하나는 내부 건축이 연결되는 이런 벽적 공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벽을 거의 안 세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인원이 추가되거나 그런 일이 생길 때 최소한의 변동으로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올라가서 보시면 공사를 크게 안 하고 가구나 이런 것들만으로도 공간이 바뀐 것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혼자 하지 않았고요. 건축팀, 브랜드 디자인실, 사무환경 연구팀, 공간 만드는 사람들만의 혼자 프로젝트가 아니라 모든 브랜드의 모든 팀, 인사팀, 영업팀, 그리고 재경팀까지 모든 팀들이 각자 변화 관리자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우리 회사가 어떤 것들을 바꿔가고 싶은지 계속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새로운 사무 환경에 대한 기대도 많이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째 과정은 첫 번째 과정, 우리 회사가 어떤 변화를 만들고 싶은지에서 정의 내리는 과정과 직원들과 공감하는 3번째 과정은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사무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자율자석제 하기 전에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직원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다행히도 직원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만족도도 높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옆에 앉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불편하면은 잘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자리 예약하거나 이런 현황 같은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이나 웹 어디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같이 IT 본부와 고민을 했고요. 시간과 프로세스에 제약 없이 일하는 것은 저희 사무환경 변화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생각의 정원에서 이미 직원들이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고 회의하는 모습들로 저희 자율적인 문화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일의 의미를 같이 나누는 이 과정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옆 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직원들이 더 즐겁게 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봤더니 내 업무에 대해서 동기부여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동료들로부터 많이 받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옆 팀에서 일하는 내 동기가 너 요즘 그거 한다며? 그거 되게 좋더라. 우리 팀장님이 너 칭찬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신났던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나누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직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 만나는 공간으로서 저희 1층 카페나 업무 공간 곳곳에 놓인 미팅 공간을 쓰기도 하지만 저희 인사평가하는 시즌에는 그 코칭하는 공간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긴 해요. 회의실에 들어가서 하면 왠지 서로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공간에서 이야기 나누면 훨씬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업무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은 효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부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율자석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랍을 없앴거든요. 서랍을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에게 사물함을 줬고요. 서랍 속에 있는 그런 비품들,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버리고 이렇게 통합 오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 서랍을 열어봤더니 제가 입사할 때 받은 매표 인주 아시죠? 네, 매표 인주가 있더라고요. 20년이 넘었는데 마르지도 않고 잘 찍힙니다. 사실 저희 전자결제 도입해서 그걸 쓸 일이 없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냥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짐을 계속 쌌던 거예요. 이번에 버렸고요. 네, 저희 안에 들고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많이 제거하고 같이 공유해서 쓰니까 훨씬 더 넓고 좁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넓은 공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공간 재계약하실 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문조사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바꾼 공간 중에서 어느 공간이 제일 좋아요? 1등이 이 통합 오해 공간이었습니다. 네. 스탠딩 미팅 공간도 저처럼 허리가 좀 부실한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회의할 때만이라도 잠깐 서서 일하시면 스트레칭도 되고 좋습니다. 실제 그리고 스탠딩 미팅 공간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를 훨씬 더 짧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공간 말고 좀 좁은 공간에 스탠딩 미팅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이 빨리빨리 회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저희 공간들 직원들에게 입주 후에 이 사무 환경에 만족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직원들이 전보다 자율성과 효율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답을 해주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저희 사무 환경 변화를 거쳐왔던 자율과 효율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다행일 것 같아요. 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화려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질에 집중한 디자인, 우리한테 맞는 디자인을 하니까 직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게 해야 되고 너무 화려하게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고 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한테 맞는 공간이 뭘지, 우리 직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 뭘지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하지는 않겠구나. 또 불만이 나오겠구나. 그럼 우린 계속해서 바꿔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건물을 만들고 건물이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 생각이 예전의 공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직원들을 위한 몰입 환경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내년 세미나에서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